제1강 회사법 오리엔테이션.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회사법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과연 회사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는 회사법이라는 이름의 독립된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법은 어디까지나 상법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상법 제3편 회사편이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실무와 학계에서는 편의상 회사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일종의 별칭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각국의 회사법 체계. 회사법에 관한 각국의 입법 형태를 살펴보면 편제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형식적인 상법전 안에 회사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독일은 상법전이 별도로 존재하면서 회사법이 주식법, 유한회사법, 조직재편법 등 여러 개의 법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본은 상법전과 회사법전이 모두 존재합니다. 영국은 상법전은 없지만 회사법전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미국은 조금 특이합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통일된 회사법이 존재하지 않고 각 주가 독자적으로 회사법을 제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델라웨어주, 캘리포니아주, 뉴욕주의 회사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가장 잘 정비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많은 주들이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법률가협회가 만든 모범회사법이라는 것도 있어서 이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주도 많습니다. 회사법의 글로벌화. 이처럼 각국의 입법 형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실질적인 법 내용은 점점 통일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 경제는 회사가 주도하는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날의 경제는 한 국가 단위가 아니라 글로벌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회사법도 글로벌화되면서 점점 유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회사법의 역사적 배경. 그렇다면 우리나라 회사법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초기에는 일본을 통해 들어온 독일 상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독일법을 전해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되면서 미군정 하에서 미국 회사법을 대폭 수용하게 됩니다. 이때 메가더 장군의 주도 아래 미국 회사법의 자유주의적 기업 질서가 도입됩니다. 그 결과 일본 회사법은 독일 법적 요소보다는 오히려 미국 법적 요소를 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매개로 독일과 미국의 양 법체계의 영향을 함께 받게 됩니다. IMF 이후의 변화. 특히 중요한 전환점은 1997년 IMF 외환위기입니다. 당시 달러 보유고가 바닥났던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회사법 제도의 개편을 요구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회사법의 제도들이 대거 도입되었고 그 결과 과거 독일파 회사법 학자들이 서서히 힘을 잃고 미국 회사법을 연구한 학자들이 점차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법의 특징. 결국 우리 회사법은 독일법과 미국법, 그리고 일본법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형성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보가 다소 복잡하고 이론적으로 혼란스러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왜 이렇게 체계가 일관되지 않지? 라고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점.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인 점이 있습니다. 회사법은 회사들이 활용하는 법입니다. 민법처럼 개인 간의 무수히 다양한 관계를 다루는 법이 아니라 비교적 획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기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두면 구체적인 조문을 모두 외우지 않더라도 상당 부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론이 실제 해석과 거의 일치하는 경험을 여러분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으로 회사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